데님을 키운다. 40도씨 되는 물을 욕조에 받아놓고 들어갑니다. 거기 30분 동안 반신욕을 해요. 그 다음에 나와서 말리는 거죠. 본인 몸에 맞게 딱 빠지죠, 이쁘게. 안녕하십니까, 푸치브라더스 바지 사장입니다. 신발 사장입니다. 자, 오늘은 29cm와 함께하는 맨포인트 레슨. 벌써 네 번째 시간이에요. 네, 벌써 네 번째가 됐습니다. 자, 오늘 무슨 얘기 할지 저 입은 옷만 봐도 아시겠죠, 여러분? 한 며칠 전에 이제 오늘 촬영 얘기를 하다가 뭐 입고 올지에 대해서 얘기해서 그냥 뭐 이렇게 입고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다르게 입고 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안 물어보고 왔는데 딱 여기 촬영장에 들어선 순간 오늘도 도플갱어 네. 룩이구나. 어쩔 수 없다. 네. 벗어나지 않는다. 같이 입어도 상관없지만 기분이 또 썩 좋진 않습니다. 네. 자세히 보시면 다릅니다. 그 보통 사람의 눈에는 그렇지 않다.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네. 자, 오늘은 청바지, 그렇죠. 데님 팬츠 또는 진스, 네. 블루 진스라고 네. 불리우는 청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항상 그러시지만 저희 이 편을 보고 나면 또 안 보이던 게 보이는 네. 신기한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네, 시작해 보시죠. 먼저 데님이란 단어는 어디서 유래한 말인가요? 데님이라는 단어는 프랑스의 님이라는 지역에서 나온 직물에서 유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지드 님이라 그래서 님 지역에서 만든 서지 직물. 그렇죠. 프랑스어로 드가 뭐 의, 뭐 네, 드님 여기서 와서 데님이 된 거예요. 맞아요. 네, 사실 그 이름의 명칭은 프랑스가 근원이다. 지금은 데님 이러면은 뭐 바지도 칭하고 이런 자켓도 칭하지만 데님은 사실은 이 원단의 이름입니다. 그렇죠. 정확하게는. 네네. 그러면 진은 뭔가요? 진스. 유럽에서 기원한 얘기예요. 그런 설이 있지. 네, 이게 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다 설입니다. 이게 제노바를 이제 프랑스어로 읽으면 진이라고 그래서 제노바 지역의 푸른 옷이라는 뜻으로 블루진이라는 게 이제 유래가 됐다고 해요. 사실 역사적 흐름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이거를 진이라고 애칭으로 불렸잖아요. 네네네. 네, 블루진. 네. 네. 근데 아마 그거의 그 설은 이태리에서 온 것 같다. 그죠? 그리고 그게 그 당시에 그 지역은 사실은 프랑스의 지역이었다고 해요. 결국에는 아주 기원으로 넘어가면 좀 프랑스가 뭔가 이런 저희가 지금 이제 얘기하는 데님 웨어에 대한 그런 기원이 있었다. 네. 라고 이제 보통 알려져 있죠. 네. 사실은 오늘의 이제 메인 주제인 청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청바지가 금강에서 만들어진 옷이다. 사실 뭐 청바지의 기원이 뭐냐? 누가 만들었냐면 사실은 리바이스. 네, 리바이 스트라우스가 처음이라는 건 뭐 너무나 잘 아시는 얘기시죠.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 때 금을 캐러 사람들이 많이 서부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리바이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이 광부들한테 옷을 판 거예요. 네, 여러 가지 물건이나 옷을 파는 일을 했는데 원래는 그 텐트용 또는 마차를 씌우는 그 튼튼한 캔버스 천으로 이 작업복을 만들어서 판 게 처음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블루색 이런 데님을 활용한 청바지가 탄생하게 됐냐? 거기 제이콥 데이비스라는 되게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옷을 만드는 테일러였다고 그래요. 근데 이 광부들이 이제 워크웨어에다가 막 뭐 이런 걸 막 이렇게 넣고 다니니까 무거운 걸 넣고 다니니까 막 찢어지는 거예요. 주머니가 뜯어지고. 그래서 그 뜯어지는 부위에다가 부리로 리벳을 붙인 거죠. 그래서 그 리벳을 붙여서 주머니를 튼튼하게 만들었는데 이거를 이제 특허를 얻었는데 이걸로 이제 옷을 생산해서 팔 자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리바이 스트라우스를 찾아가서 우리 다 같이 데님 팬츠를 한번 만들어서 팔아볼까? 라고 제안을 해서 이 청바지가 탄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현대적인 지금 저희가 입고 있는 형태에 가까운 청바지가 그때 이제 비로소 탄생을 한 거죠. 네네.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입고 있는 데님 팬츠의 원조는 그 리바이 스트라우스가 만든 리바이스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렇다고 봐야죠. 네. 그 리바이스가 사실 청바지에 어떻게 보면 원형을 다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청바지가 일상복으로 입혀질 때까지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어요. 그죠? 그 당시만 해도 이거는 진짜 워크웨어였거든요. 노동자들이 입는 작업복이었어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일상생활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느냐? 그게 이제 대략 50년대, 그죠? 네. 60년대 이때쯤부터. 미드 센츄리라고 불리는 20세기 중반만 해도 여전히 이런 뭔가 대중적인 문화가 되고 유행을 하게 되는 계기는 스타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뭐 빼놓을 수가 없죠. 말론 브란도, 제임스 딘. 네. 네, 영화에서 이 청바지랑 하얀색 티셔츠를
딱 입고 나와서 어떤 네. 그런 젊음의 상징, 네네. 반항의 아이콘 음. 이런 것처럼 되면서 청바지가 저렇게 뭔가 좀 힙한 옷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패션씬에 등장을 한 건 저는 캘빈 클라인이라는 브랜드, 캘빈 클라인이라는 디자이너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리바이스가 언형을 만들었다면 캘빈 클라인이 청바지를 패션씬에 올려놨다. 장본이다라는 게 저 바지 사장의 피셜인데 70년대 말에 캘빈 클라인이 이 청바지를 패션 아이템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되게 파격적인 광고가 나오죠. 그 당시에. 브룩 실즈라는 영화배우가 이 청바지를 딱 입은 광고에서 저와 이 청바지 사이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되게 섹시한 컨셉의 광고가 나오면서 이게 청바지가 패션 아이템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뭐 지금 평가받기로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광고라는 그런 이제 여론이 많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패션 씬에서는 이런 뭔가 파격적인 행보들이 어떤 이제 문화를 만들어내고 버즈를 만들어내면서 뭔가 이렇게 굉장히 대중들한테 다가가서 유행이 됐던 것 같아요. 자, 이 청바지가 이렇게 패션 용도로 입혀지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다는 걸 반증하는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그 보그라는 패션 잡지 아시죠? 네. 그리고 그 보그의 안나 윈터라는 편집장 아시죠? 되게 유명하신 분. 네. 이분이 그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는 영화의 그 실전 모델이신 거죠. 그런 분이 1988년도 11월로 첫 편집장으로서 이제 잡지를 발행할 때 표지 모델이 크리스찬 아크로아의 엄청 비싼 자켓을 입고 밑에 청바지를 입고 나온 거야. 근데 이거 인쇄소에서 인쇄하시는 분이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모델이 왜 청바지를 입고 있어요? 라고 물어봤던 게 되게 유명한 에피소드입니다. 그 정도로 그게 청바지를 입었다는 게 되게 파격이었던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저희 부모님 세대들도 청바지를 거의 안 입으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뭐 네. 저희가 직장 생활을 시작한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 저는 90년대 아닌데요. 제가 형입니다. 저는 2000년대를 훌쩍 넘어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답니다. 그때만 해도 청바지를 입고 직장에 간다는 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그렇죠. 사실은 저도 그런 회사를 다녔습니다. 휴가 첫날에 제가 잠깐 사무실에서 들릴 일이 있어서 청바지 입고 갔다가 거기 서갖고 된통 혼났거든요. 그 정도로 청바지가 일상생활에 입혀진 지는 사실은 얼마 안 됐다. 예. 근데 사실 일상생활에 데님을 입게 한 두 번째 큰 사건이 그런 프리미엄진, 디자이너진 브랜드들이 막 나오면서 네. 유행을 한 게 큰 네. 분기점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2000년대 초반에 그 세븐진이라고 불렸던 Seven for All Mankind. 네, 그다음에 뭐 트롤리전, 그다음에 요즘 다시 유행하죠 디젤. 네네. 네, 이런 것들이 프리미엄진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행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이제 막 입혀지기 시작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네. 사실은 20년 정도밖에 안 된 거야. 그러면 이렇게 시대를 흘러오는 동안에 이런 청바지들의 실루엣이나 뭐 디테일의 변화가 있었나요? 자, 이거는 바지 사장의 또 이론인데요. 청바지가 그 해당 시대에 바지 핏의 유행을 굉장히 민감하게 반영하면서 또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뭐 20년대, 30년대에 뭐 신사들이, 남자들이 멜빵 바지로 이런 식으로 통 넓은 바지를 해 입던 시절에는 청바지도 약간 그런 핏이었고, 70년대에 그런 히피들이 나팔바지를 입을 때는 청바지도 나팔바지가 많이 나왔고, 80년대에 이런 소위 말하는 디스코 바지라고 그러죠. 통이 좁아지는 바지 핏이 유행할 때는 청바지도 이게 통 좁은 바지가 유행을 했었고, 90년대는 약간 힙합 유행할 때 그죠? 뭐 이렇게 완전 넓고 힙합 완전 청바지. 배기 핏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2000년대 뭐 스키니 핏을 또 빼놓을 수가 없지. 스키니진의 유행. 그러면서 이렇게 시대에 따른 또 실루엣을 반영을 하는 게 청바지 아닌가 싶어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청바지 데님의 역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쭉 훑었는데, 이거랑 또 다르게 평행우주가 있습니다. 어디죠? 바로 일본이죠. 네. 일본 데님이라는 또 세계가 있습니다. 네. 네. 아마 매니아분들은 이 얘기가 언제 나오나 기다리고 계셨을 것 같아요. 네. 왜 일본 데님이 유명하냐면 굉장히 이 오리지널러티에 집착하거든요. 네. 복각을 엄청 잘해요. 네. 옛날에 막 40년대, 30년대 만들어지던 데님을 그대로 재현해내려고 가장 노력하는 게 일본의 데님 생산이거든요. 심지어 어떤 직업까지 있냐? 덕디거라고 들어보셨나요? 덕디거? 미국에 옛날 금광 있잖아요. 그런 데를 가서 막 캐는 거예요. 땅을 파. 네. 막. 금을 캐는 게 아니라 뭘 캐냐면 청바지를 캡니다. 데님 조각을 캐요. 캐다 보면 이제 그 당시에 실제 만들어진 청바지
뭐 진짜 원형이 나오면 그거는 부르는 게 값이겠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냥 조각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사가느냐? 일본의 데님 공장들이 사갑니다. 네, 이 정도로. 네. 네, 엄청 비싸게 산대요. 네, 네. 그걸 막 분해하는 거야. 실드 분해하고 그 무슨 뭐 지퍼, 리벳 이런 걸 다 분해해서 그거를 그 당시에 만들었던 디테일이랑 똑같이 구현을 해내는 거죠. 그럼 일본 데님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일본 데님 시작한 게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그 미군들이 입던 청바지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제인 거죠. 구제 청바지를 사입기 시작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청바지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일본이 본인들이 직접 한번 청바지를 만들어 보자. 네, 이러면서 처음 나온 게 1965년도에 캔톤이라는 브랜드가 나타납니다. 네,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데님을 사다가 일본에서 봉제를 한 브랜드죠. 그다음에 또 하나의 브랜드가 빅존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본 데님의 어떻게 보면 시초 같은 브랜드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데님도 일본에서 만들고 봉제도 일본에서 했다고 해요. 데님은 처음에 만들면은 되게 빳빳하잖아요. 생지 데님이라고 그러죠. 이 일본의 메이커들도 이거를 한번 워싱을 해서 백화점에다가 납품을 했대요. 그랬더니 백화점에서 담당자가 아니 왜 헌옷을 파느냐, 그렇죠. 왜 세탁한 옷을 왜 가져왔냐? 세탁한 옷을 가져왔냐 이러면서 반품을 했다는 또 일화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등장하는 게 바로 셀비지. 셀비지가 뭐죠? 이 원단의 끝을 마감하는 그 실을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마감, 이렇게 올이 풀리지 않게 뭔가 마지막으로 마감하는 그 부분인데, 거기에 보통 빨간 실을 쓰면서 빨간 실이 위로 이렇게 촘촘 이렇게 탁탁탁 올라가는 이제 그 부분을 엣지라 그래서 셀비지라 그러거든요. 네, 지금도 저희도 입고 있는 것도 다 셀비지 데님이죠. 네. 왜 셀비지 데님이 왜 그렇게 중요하죠? 구직기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제 예전에 미국에서 처음에 이 원단을 짜던 배틀이 이제 폭이 작았겠죠. 옛날 기계니까. 폭이 작은 이제 한 80cm 정도 되는 폭의 그 데님을 짜던 것들을 이제 그대로 따라서 만들다 보니까 그 이제 셀비지라는 것들이 이제 알려지게 됐는데, 근데 그게 되게 뭔가 상징적으로 이 적은 폭을 쓰면 이제 더 생산 단가가 올라가고 속도도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게 지금은 되게 고급스러운 사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데님을 키운다. 이 일본의 이런 매니악한 청바지 문화에서는 청바지를 키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데님이라는 게 처음에 나오면 저희가 지금 입고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좀 뻣뻣합니다. 파란색이 굉장히 진하고 이거를 사서 본인에 맞게 세탁을 점점 하면서 점점 더 이렇게 줄어들거든요. 본인의 몸에 맞게 더 변형이 되면서 이제 색깔도 많이 빠지죠. 본인의 생활 습관에 따라서. 그러면서 자기만의 청바지를 만들어 나간다, 이런 의미로 청바지를 키운다라는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생지 데님이라고 이제 한국말로는 네. 또는 그 영어로는 뭐 러 데님. 여러분들이 평소에 보던 그런 청바지보다 훨씬 되게 뻣뻣합니다. 그냥 무슨 이렇게 그 골판지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그런 촉감의 바지인데, 그거는 보통 자기 허리보다 더 한 2인치 정도 보통 크게 사서 그거를 이제 소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뜨거운 물에 한번 넣었다가 빼죠. 그렇게 해서 줄여 입는 거예요. 그 옛날 리바이스의 택을 보면 shrink to fit 이라고 써 있어요. 네, 무슨 네. 뜻이냐면 줄어들어서 몸에 맞게 된다. 네, 이걸 어떻게 처음에 기를 들이느냐. 처음에 사면 그 뻣뻣한 걸 입고 40도씨 되는 물을 욕조에 받아놓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30분 동안 반신욕을 해요. 그 다음에 나와서 말리는 거죠. 입고 말리면 결과가 제일 좋다고 하고, 왜냐면 진짜로 원단이 수축되는 과정에서 내 몸의 모양에 맞게 이렇게 굴곡이 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몸에 가장 잘 맞는 형태로 이제 줄어드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거는 잘 못 견디니까. 해봤어요? 저는 말리진 않았어요. 화장실에 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안 되니까 저는 이제 벗어놓고 이제 잘 그냥 말렸죠. 이 생지 바지를 사서 소킹을 한 다음에 뭐 계속 입어서 뭐 세탁을 전혀 안 하고 몇 년간 입어서 본인의 이런 생활 패턴에 맞게 주름이 가게 하는 또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매니악한 네네. 분들은. 이거는 제 진짜 경험인데, 제가 2000년대 초반에 미국 어학연수 하던 시절에 어떤 일본인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리바이스 청바지를 새 거를 사가지고 어느 날부터 그걸 정말 매일 입더라고요. 한 6개월 동안 그 친구랑 같이 있었는데 6개월 내내 입는데 나중에 이제 물어봤죠. 너 왜
바지를 안 갈아입냐? 그랬더니 이거 기를 들이고 있다. 라고 얘기를 저는 그때 듣고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이렇게 안 빨고 한 몇 개월을 연속으로 입어야 물이 되게 예쁘게 빠진다라는 거를 저는 듣고서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진짜로. 그러고 나서 세탁을 하면 이 물이 굉장히 본인 몸에 맞게 딱 빠지죠, 이쁘게. 네. 저는 사실은 내가 직접 입어서 만든 빈티지가 진짜 제일 가치 있는 빈티지라는 지론이 약간 있거든. 저도 동의합니다. 그건. 네, 돈을 다 떠나서 제일 지금 약간 소중하게 생각하는 바지 중에 하나가, 저 대학생 때 코스트코에서 산 501XX 리바이스 청바지가 있거든요. 저는 그걸 사실 좀 제일 약간 애착이 가는 바지인 것 같아요. 90년대에 미국에서 만들어진, 네, 사실 대량 생산된 501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501도 사실은 지금 좀 빈티지 시장에서는 가격이 점점 올라가는 추세긴 하거든요. 이게 지금 사이즈가 맞나요? 맞지. 이거 또한 되게 놀랄 일이네요. 저는 관리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자, 그럼 또 저희가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제품 좀 준비했으니까 한번 보고 가시죠. 네. 저희 추천 브랜드 첫 번째입니다. 네. 리바이스의 501인데 93 스트레이트라는 버전이에요. 네. 네, 요거는 무슨 상 드리나요? 이거는 베스트 근본상 드리겠습니다. 그죠? 근본 중에 근본이죠, 리바이스. 이거는 요즘에 엄청 유행이잖아요. 그 90년대 빈티지 리바이스를 본인들이 직접 다시 만들었어. 저희도 이제 리스트에서 보다가 이게 이름이 재밌어서 한번 봤는데 이게 실제 입은 모습을 보니까 진짜 90년대 그 빈티지 리바이스 입는 느낌이랑 워싱 느낌이랑 실루엣이 비슷하게 나와서 빈티지를 또 직접 못 사시는 분도 많으니까 그냥 이거를 구입해서 입으시면 그런 느낌으로 되게 자연스럽게 많이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입니다. 데밀의 헐리우드 슬림 데님입니다. 네. 네, 무슨 상 주시나요? 베스트 실루엣상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요거는 그 릴을 아마 좀 벤치마킹해서 만드신 것 같아요, 그죠? 오마주에서. 근데 지퍼 플라이에 뒤에 보시면 이제 주머니 모양도 그렇고 네. 또 재밌는 게 그 전남방직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이 데님을 직접 짜셨는데 좌능으로 짜신 데님을 사용했어요. 네, 좌능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리바이스는 오른쪽 방향으로 내려오는 그 능직을 쓰는데 리는 좌능이라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내려오는 선의 짜임의 방향이 반대라는 얘기입니다. 빈티지 디테일까지도 충실하게 구현을 해냈다. 일반 리바이스 계열의 청바지보다는 이제 요 라이즈라 그래서 미디가 좀 높은 편이고 골반이 좀 붙는 실루엣이라서 좀 되게 섹시해 보이는, 그래서 실루엣이 되게 예쁘게 나오는 청바지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뭘까요? 라이즈 앤 빌로우. 바지로 되게 유명한 브랜드잖아요. 네. 라이즈 앤 빌로우의 265 에브리데이 데님. 무슨 상 드릴까요? 요거는 에브리데이니까 베스트 일상상. 네, 일상에서 되게 자주 입으면 좋을 것 같은 디테일과 실루엣을 지녔다. 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라이즈 앤 빌로우의 유명한 265 치노라는 그 스탠다드한 치노의 실루엣을 그대로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뭐 라이즈 앤 빌로우 평소에 그 치노 바지 많이 입으셨던 분들한테는 되게 익숙한 실루엣이라서 정말 편하게 많이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입니다. 네, 이스트로고 퍼머넌트. 항상 뭐 신뢰가 가는 브랜드의 제품이죠. 네. 247 5 포켓 스탠다드 데님인데 네. 요거는 무슨 상을 줄까요? 베스트 미국 맛상 드리겠습니다. 미국 가면은 그 저희 나이 때 혹은 더 아버님들이 되게 마트 가면 많이 입고 다니는 그 실루엣을 잘 살려냈어요. 한동안은 좀 아재 느낌이었지만 지금은 그게 굉장히 좀 예쁘고 되게 미국적인 실루엣이다. 적절한 릴렉스드 핏이라서 입으면은 좀 이런 여유 있는 실루엣이고, 이게 또 요즘에는 훨씬 트렌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다음은 For From Father라는 브랜드의 제품이에요. 요거는 이름이 50th 워시드 데님입니다. 네. 이거는 무슨 상 드릴까요? 이거는 베스트 워싱상 드리겠습니다. 워싱을 참 느낌 있게 네. 잘 구현하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워싱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딱 보시면은 진짜 오랜 세월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이런 라인이나 이런 거를 잘 표현을 하셨다. 요 옆선이 이렇게 좀 틀어져 있잖아요. 이게 빈티지 데님들에서 많이 보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네. 많이 워싱을 하시면 이렇게 옆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이게 아까 얘기한 우능이라서 오른쪽으로 이제 선이 돌아가는 거죠. 네. 다음은 슬리겐이지의 랜디 팬츠입니다. 네. 네. 이름이 참 귀엽네요. 네. 네. 요거는 어떤 상? 이거는 베스트 빈티지 느낌상. 뭐 요즘에 빈티지 501 너무 유행하잖아요. 네네. 실제로 이렇게 빈티지 501을 사입은 것 같은 느낌을 많이 구현 잘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다음입니다. 네, 부기홀리데이. 이게 로트 번호가 있더라고요. 312 에크루진스. 네. 네. 이건 무슨 상 주시나요? 베스트 아카이브 믹스상. 좀 어렵죠. 네. 왜냐면 이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보면 그 과거의 청바지 갖고 있던 그 다양한 시대별 요소를 되게 적절하게 잘 섞어서 만드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앞주머니에 있는 이런 스티치가 막 20년대 이런 때 발견되는 디테일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뒤에 보면은 이 뒷포켓 같은 경우는 그 리 있죠. 리 브랜드의 포켓 모양을 많이 오마주를 네. 한 것 같고, 일부러 저희가 그래서 색깔도 이렇게 에크루 색깔을 한번 골라봤어요. 네. 다 블루진이어가지고. 네네. 특히나 이런 여름 시즌 같은 때 되게 입으시면 시원해 보이고, 그리고 이게 실루엣도 좀 되게 점잖은 편이라서 되게 상의도 다양한 그런 장르 옷을 같이 이제 믹스해서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데님 팬츠입니다. 네. 카키스. 네. 네, This is Never That에서 전개하시는 브랜드죠. 네네. 여기에 릴렉스드 진입니다. 네. 요거는 무슨 상 주시나요? 이거는 베스트 90s 상 드리겠습니다. 뭔가 저희 어렸을 때 입었던 네. 그런 약간 힙합 네네. 느낌의 바지. 저희 프라임 타임 때 네. 저희 한창 춤추고 돌아다닐 때 입었던 그런 청바지를 그대로 살린 것 같은 느낌. 네. 요거는 이제 요즘 느낌의 좀 루즈한 실루엣으로 연출하시면 되게 이쁘게 연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청바지의 특징이 셀비지입니다. 네. 네. 이 가격대에 또 셀비지를 사용해서 만드신 되게 좋은 디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옷을 참 잘 만드시는 브랜드다. 저력이 있다. 마지막입니다. 다큐먼트. 네. 원워시 데님. 5 포켓 팬츠. 되게 심플하게 이름을 지셨어요. 네. 도큐먼트 뭐 너무 유명한 브랜드죠? 네. 무슨 상 주시겠습니까? 베스트 재해석상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브랜드 중에서는 가장 실루엣이 좀 유니크하다. 네. 이 도큐먼트만의 그 디자인을 되게 잘 담아내셨다. 네. 이런 느낌이죠. 디자이너분의 느낌이 그냥 청바지에 그냥 그대로 이렇게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실루엣도 굉장히 유니크하고 어떤 유행을 쫓아간다기보다는 나만의 색깔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네. 청바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나올 법한 그런 조합의 그런 청바지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렇게 청바지를 뭐 즐기는 방법은 사실 되게 다양하거든요. 이렇게 좀 그런 복각된 청바지, 좀 매니악한 느낌, 또는 뭐 본인이 이렇게 소위 키운다는 방식으로 생지를 사서 뭐 줄여서 입고 워싱을 하고 이렇게 즐기는 방법도 있는데, 또 청바지라는 게 이제 유행에 굉장히 민감한 아이템이기도 하다 보니까 최근에 뭐 유행에 따라서 이렇게 잘 맞춰서 입으시는 것도 뭐 즐기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오늘 청바지에 대해서 열심히 알아봤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유익한 정보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지 사장님이 항상 이제 마지막에 클로징 멘트를 준비를 해오는데 오늘도 준비했을지 모르겠네요. 당연하죠. 잘 키운 청바지 하나, 열 명품 안 부럽다. 아, 네. 네. 오늘은 그 전에 했던 그런 멘트보다는 조금 덜 감동적이긴 하지만 시간이 없었어. 네. 네. 그렇지만 아주 그 의미적으로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럼요. 네, 동의합니다. 네. 저희 모두 아주 잘 키운 청바지를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